그다음에 서울 지역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 이렇게 했는데 서울 지역은 교과전형이 별로 없어요. 현재는 전부 다 종합전형이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달라져요. 내년엔 정부가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과전형을 전부 10% 이상 다 만들려고 했어요. 2023년까지. 근데 2022 내년에는 대부분 대학이 있더라고요. 없는 대학이 서울대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종합이 교과가 8.6%밖에 안 돼요. 서울 지역 대학들의 모집 정원에 8명만이 교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종합과 정시 이렇게 가요. 논술보다 작아요. 그럼 서울대 지역 갈 때 교과 전형으로 서울 지역 가겠다 하면 올해까지는 제가 말리고 싶어요. 교과만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꼭 교과로 가야 된다면 사실 전교 몇 등권 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려면 뭐가 또 필요한 게 더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최저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려된 최저가 세게 걸려요. 그 다음에 한양된 최저가 없어요. 이화여대 최저가 없고 중앙대 최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국외대 최저가 없어요. 시립대 최저가 있구나. 홍익대 있고요. 숙대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고교 교사형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없어요. 학원에도 없어요. 오로지 선생님들한테만 담임선생님 다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올해 입시를 치르고 나면 결과값이 다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고교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 이 값을 데이터를 다 입력을 다 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결과값 다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근데 이 프로그램 단점은 뭐냐면 재수생이 없어요. 학교에 안 오니까. 재학생 기준이에요. 근데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은 주로 재학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울의 최상위권 뭐 의대 이러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는 재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보면 작년도 합격 불합격 사례가 쭉 나와요. 아,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구나를 시각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접근 가능하다 안 하다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 담임 생각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면 이런 값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일까요? 맨 왼쪽 거? 어느 대학일까요? 이거 못 맞추시면 힘든데.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맨 왼쪽 게? 고려대예요. 맞네, 고려대. 가운데 게? 한양대예요. 맨 가에 게? 중앙대예요. 고려대가 좋아요? 한양대가 좋아요? 다 고려대 갈라 하지, 한양대 갈라 하지 않아요. 특히 문과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점수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고려대보다 한양대가 좀 더 좋아 보이죠. 차이는 고려대는 최저학력이 있어요. 한양대는 최저학력이 없어요. 심지어 미래자동차공학과는 평균 등급 1이라는 의미는 1 못 받은 아이들은 불합격이에요. 1 받고도 떨어지던데요. 그 정도예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중앙대는 물론 이런 데고 조금 낮긴 한 최저가 세요. 3개 6.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이 좀 처지는 거예요. 고대도 3개 6인데 이거보다 이게 더 처지는 거는 이게 더 좋은 대학이니까. 그럼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들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최저 없는 대학 가려면 제 생각에 정규에서는 1등 아니면 2등밖에 못 써요. 그 바깥에 있는 쓰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근데 최저가 있는 대학은 과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3.3등급도 합격을 했다는 의미는 정규에서 100명 중에 20등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건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가정교육과를 선호하시지는 않겠지만 2.6등급이면 적어도 100명 중에 20등 가까이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합격을 한단 말이잖아요. 최저 유무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전형이 몇 등급이냐 물으시려면 우리 아이가 최저를 일단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저 있는 대학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몇 개 없지만. 되시겠죠? 요게 그래서 보시면 이 고려대 거를 제가 예를 들게요. 고려대가 원래 학교 추천 1이 있고 2가 있고 일반 전형이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1은 교과 전형이었어요. 2는 종합 전형인데 추천받아야 돼. 1, 2는 다 학교장 추천. 4%까지. 200명 정원이면 보통 8명까지. 일반 전형은 최저 없이 가는 거예요. 추천 없이 쓰는 거였는데 최장력이 달랐어요, 다. 이렇게 6, 7이게 5, 6이었던 게 6, 7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합쳐졌어요. 학교 1, 2가 합쳐지면서 최장력은 뭘로 간다면 추천 2가 똑같아졌죠. 최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죠. 그죠? 교과 전형인데 고대는 최장력이 세졌어요. 그럼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내신 성적이 안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가 합쳐진 거예요. 추천으로. 추천받아야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는 1, 2 분리되어 있었는데 합쳐지게 되면 이 중간값에서 경쟁률이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고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애들이 저희 4%를 대충 전국에 한 날이 계산해 보니까 약 2만 명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서 쓴 아이들은 9천 명대였어요. 올해도 그 정도고 왜 9천 명밖에 안 쓸? 9,500 정도밖에 안 쓸까요? 2만 명 추천 받을 수 있는데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근데 이제 최저를 맞추고 추천을 받았던 아이들이 옵션이 있었어요. 교과를 쓸 수도 있었고 종합으로 쓸 수도 있고. 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이 정도 내신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못 맞추는데 고대 체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디에? 2에 적었으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됐잖아요. 교과가 60에 서류 20에 면접은 이제 의미가 없다 보면 영양경이 교과 뭐 한 7, 80 되는 거고 면접이 한 70, 30 된다 치정은 단순히. 이 정도의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 좀 어정쩡한 아이들 1점 한 6, 7 어쩔까요? 쓸까요 말까요? 근데 또 변수가 뭐냐면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은 동시에 못 써요. 이렇게는. 요렇게와 요렇게는 쓸 수 있는데 요렇게 동시에 못 써요. 여긴 최저가 없어요. 그럼 내신이 좀 1점대 중후반이다. 나 최저 맞출 수 있다.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과연 학교 추천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으로 가야 되느냐 말씀 못 드립니다.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간 보여드리면 학교 추천 1은 아까 제가 교과 100일 했잖아요. 추천 2는 학종이었고 근데 작년에 이게 3배수였고 이제는 5배수였는데 올해는 배수가 없어요. 1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률은 그럼 합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9,000명 다 된다면 우리가 1,100명 뽑거든요. 9,000명쯤 쓴다면 실제 최대 경쟁률은 그러면 9대1 될 건데 총 경쟁률은 제가 봐도 더 낮아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는 최저가 3과목 6도 있었고 3과목 5도 있었는데 이제 3과목 무조건 5잖아요.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출 만한 아이들은 못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혹시 뭐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 아이들이 있다면 학종에서는 내신이 좀 낮아도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교과면 커버하기가 어려웠으면 교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 일반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봤을 때는 9,000명 안 쓸 것 같아요. 그런 7, 8,000명 7대1, 8대1 안 될 수도 있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나와요. 면접 응시를 이렇게밖에 안 했다면 요거는 이제 수능 전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면 면접으로 다 왔겠죠 거의. 여기는 수능 이후 면접이었어요. 근데 보통 한 70%대가 면접을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70%가 맞춘 거예요. 그럼 실제 최저 맞춘 아이들은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충원율이 기본 여기 보시면 100%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8대1이었어요. 50%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4대1이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충원율이 밖에 가잖아요. 실제 경쟁률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점대, 2점대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저만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실질 경쟁률은 1점대일 수 있어요. 작년까지 이게 3년치 계속 그랬었거든요. 올해도 조건이 너무나 변했지만 조건이 엄청 변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내신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쓰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내신도 나오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고교 추천 전형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안 가지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책임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과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좋습니다.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괄이에요. 그러면 단계형이 아니니까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무조건 후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과 전형이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러면 고대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조금 더 좋은 대학이 몇 개 더 있잖아요. 그런 대학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2월 충원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이다. 교과 전형은 서울 지역 교과 전형 어느 대학을 쓰더라도 최저가 없으면 1점대 초반, 뭐 2, 3 넘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최저가 있다 하면 좋은 과들은 1점대겠지만 안 좋은 과들은 2점대, 3점대도 의미 있게 합격하는 학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최저 학력이 있는 대학을 쓰느냐, 없는 대학을 쓰느냐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 있게 여기다 저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숙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 정답을 드릴 게 없죠. 네. 네. 경쟁률이 2.7대 1이었다는 건 3배수였잖아요. 여기는 원서를 쓰자마자 합격이었죠. 작년에. 여기도 4.88, 5대 1이었으니까. 이거는 식자경은 고려대 문과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쓰니까 이 아이들은 뭐 최저 이런 거 하기 싫으면 0.72가 나왔어요. 근데 의대도 그래요. 보시면 의대가 0.88이에요. 실제 의대가 작년에 3.63이었는데 0.88 나온 이유는 뭐냐면 최저학력이 워낙 세요. 그걸 맞출 수 없는. 근데 정시 때는 그보다 더 높아요, 점수가. 근데 일단 단계이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능 점수가 진짜 잘 나오는 애 같으면 한번 써볼 수도 있죠. 단계형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확 떨어지면 그냥 달려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어떨 거다 저떨 거다를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네. 네. 네네. 아니요, 밖으로 다 했으면 나갔죠. 그러니까 충원이 5명이라는 건 16명 뽑는데 5명이 도망가가지고 사실은 21명이 된 거죠. 예, 예. 딴 학교로. 같은가 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다른 학교 등록을 했겠죠. 수시에 붙으면 무조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대학에 등록한 거죠. 충원이라는 게 다 다른 대학에 등록한 거예요. 중복 합격을 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충원율이 100%가 넘어요. 도는 거예요. 96명인데 99명에서 10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2대 1 안에 들면 무조건 합격이란 말이겠죠. 경쟁률이 얼마에 따라서 엄청 변수가 있죠. 고대가 만약에 진짜 5대 1, 6대 1밖에 안 되면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최저 맞출 확률은 지금 이거 보시면 50%인데 교과는 6이었고 지금 5인데 그걸 그 아이들 다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저를 반밖에 못 맞췄다. 그럼 2.5대 1인데 충원율이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에 머리 몇 명만 떨어지고 전부 다 붙는 거죠. 이게 내신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내신만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지만 60, 교과 60에 서류 20에 면접 2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은 없다 치더라도 서류가 20%가 있는 거예요. 8분의, 그러니까 4분의 1만큼의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요. 와, 1.50과 1.51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잖아요. 서류 20%로 분명히 뒤바뀔 수 있어요. 뭐 1.1과 1.6이 뒤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1.50과 1.51은 뒤바뀔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비슷한 아이들이 온다면.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당장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고 분명히 내년 되면 말할 수 있어도 지금은 아무도 말 못해요. 대학들도 입학처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또 아이들이 줄었어요. 6만 명이. 전국적으로도. 그러면 또 추천에 들어온 애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원수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줄어요?
최저학력 맞추는 모수도 줄어요. 최저학력 맞춘 아이들 줄어들어야 돼요. 추천받은 아이들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못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 삼아 들고 온 건데, 아까 이제 경희대 제가 이제 8월 초까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요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각 대학들마다 다 보여줘야 돼요. 학종에 대해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고교 연계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 교과 40인 60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40% 아니면 60% 남은 서류가 60, 40 이렇게 될 건데, 교과가 정량 평가되는 거예요. 점수가 딱딱딱 부여되는 거예요. 그럼 1.1등급 아이가 1.2등급 아이보다 무조건 점수를 교과서는 잘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합격이고 꼬표가 불합격이에요. 평균이 이런데 아이들 붙어있는 데는 전부 다 1점 된 거예요. 교과가 40%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값이. 그죠? 고대가 교과가 60%면 이런 값보다 당연히 좋아야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또 변수는 뭐냐면 이런 전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추천 전형이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려대가 이런 내신보다 좋아지면 경희대는 이런 내신보다도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을 먼저 써버리면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변수가 큰 거고. 교과가 정량될 때 이런 거예요. 근데 교과가 정성평가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값이 다르잖아요. 교과가 지금 교과 100이 아니에요. 이거 교과 40인가 60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가 이렇게 정량평 일부 반영될 때 1점 내신이에요. 대부분. 근데 교과가 정성평가된 학종의 내신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붙는 분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가 한참 뒤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0% 일반계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무수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쓰는 애도 많고 떨어지는 애도 많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서 국어 국문과 쓸 건데 평균 2.7이 합격했어요. 2.5등급인데 선생님 붙겠죠?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결같습니다. 대답은 지원할 수 있는 풀입니다. 딱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합격한 아이들의 수준은 전부 다 2.0 언저리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 2.5라면 유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원 풀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학종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게 학종은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 참고 범위값에서 가지셔야 되고, 아까 고교 연계에서 경희대가 이 정도 내신 나온다 하면 고려대는 이거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정도 수준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느 값이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다. 자세히 내면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5.3등급도 붙었는데요. 제가 4.5거든요. 쓸 건데요. 이러면 선생님, 담임선생님 참 답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0% 붙을 만한 대학을 한 개 쓰고 선생님 저는 경희대가 꿈입니다. 쓰겠습니다. 말릴 수 없죠. 그런데 모든 대학을 이런 식으로 다 쓴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문제는 8월 달에 이게 다 오픈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학들이. 근데 그거를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을 다 하시면 그 대학들이 거짓말한다가 아니고 결과값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하게 숫자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올해 많거든요. 내년 되면 더 많아요. 내년 되면 전부 이게 교과 전형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올해는 교과가 아니고 만약에 혹시나 제가 재수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만약 우리 아이가 교과가 탁월하다 재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유는 모든 대학에 서울에서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교과 10%고 혹시 삼수를 하면 지역 인재를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아이들 못 써요. 그냥 지방 아이들만 쓰게 돼요. 교과 학교 추천이나 지역 인재 전형이. 내년에는 절반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인재가 반, 그냥 학교 추천이 반, 교과로. 서울대 빼고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럼 다 있다면 이런 거 교과 내신이 극 좋다면 그리고 서울에 16개 대학은 전부 다 있고요. 주요 대학도 다 있다면
내신이 1점대 극초반 아이들이 저 밑에 뭐 경대까지 안 써요. 더 밑에 뭐 서울여대도 있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신이 어느 정도만 돼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서류라는 거. 학종의 경향성이 크다는 거. 교과 80 면접 여기는 교과다 그죠? 그 말고 서류가 다 있으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의 비중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비교과 활동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의외로 내신 성적은 생각하는 거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교과 100인 거하고는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앙대는 예외로 중앙대 교과 100은 최장력이 3개 6이에요. 중앙대 추천 교과 전형은 최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전형이 내신이 더 좋을까요? 최저가 있는 교과 100, 최저가 없는 서류 60, 교과 40. 최저 없는 이 학교형 전형이 훨씬 세요. 월등히. 이유는 최저가 없잖아요. 부담 없이. 학교형 추천을 받으려면 그래도 내신이 좀 좋은 아이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다음 서울 지역 논술 실시대 입시 결과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이 경희대를 제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결과값 잘 주니까. 보시면 제가 빨간색이 너무 많잖아요. 다 불합격이에요. 동그라미만 합격인데 합격한 내신 분포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의예과, 한의예과 가도 내신이 이래요. 5등급도 있어요.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없다. 보시면 근데 6 넘어간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말은 5등급까지는 대학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요. 논술 전형에서는. 5등급 정도 되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최저학력을 맞추는가 못 맞추는가. 여기 보시면 요게 원래 경쟁률이에요. 근데 논술을 점수는 이래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웬만한 애들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90점 가까이. 학교 내신도 90점 받기 어려운데 논술을 90점 받는다는 건 고교 교육 과정 안에서 내야 돼요. 거기서 안 내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학력 충족률을 보세요. 30-40%대요. 경희대 최저학력 충족 문과가 인문계열이 이런 거 인문계열이잖아요. 2개 사요. 근데 사탐은 하나만 봤어요. 사탐 한 과목에 2개 사면 이게 어렵다면 엄청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정시의 경희대 점수를 감안하면 껌이에요, 껌. 근데도 충족률이 이만큼이란 건 엄청난 불나방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를 쓰려면 논술 실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체저도 돼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자기하고 딱 맞아야 돼요. 특히 자연계열은 더해요. 보시면 점수가 낮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수학, 과학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는 문제면 맞추는 거고 모르는 문제면 틀리는 거니까. 명확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돼요. 학교에서 이게 지원자의 평균이 아니고 합격자의 평균이 58점도 있어요. 이렇게 과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충족률이 최저 이래요. 이게 자연계는 2개 5였거든요. 과탐 1개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논술을 충분히 했다면 지원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됐다면 지원 어렵고요. 연대가 최저학력이 없어요. 논술에. 경쟁률이 60대 1이에요. 그럼 최저 없으니까 쓰면 요행으로 될까요? 60대 1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이거는 진짜 연습하는 아이들, 늘 그것만 생각했던 아이들 아니면 쓸 수 없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60대 1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꿈의 대학이니까 써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논술은 준비된 아이만 쓸 수 있어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서울 아이들은 뭐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고1 때 뭐 중학교 때 준비한다는 아이들이 있지만 부산 지역은 현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고3 때부터 지금 준비하면 되겠느냐? 어렵지 않을까? 수능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신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면 논술을 충분히 익숙하게 돼야 된다면 차라리 그래도 수능 쪽에 더 몰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논술이 얼만큼 돼야 됩니까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최저를 맞추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절반이 안 된다. 낮은 데는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어느 과더라? 여기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2.5대 1이 있어요. 이러면 논술을 적당히만 쓰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전형, 서울지역대학이 전형 쓰는데 2.5대 1 나올 수 있는 대학 전형이 없어요. 근데 논술에서 2.5대 1이잖아요. 과를 잘 고르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38.8대 1 되겠어요. 이게 극명해요. 학교 안에서도. 보시면 논술이 충족률이 보시면 충족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질 경쟁률이 당연히 치의에 의해는 셀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런 데를 찾아와 맞춘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정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